안녕하세요. 유스타 잉글리시의 유병조입니다. 자, 우리 전치사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만 복습을 조금 해볼까요? 우리 레슨 3에서 뭐 기간 전치사, 기준 전치사 이런 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간이라는 것은요. 이제 어떠한 시점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이 예를 들어 지난주 금요일이라고 봤을 때 이것은 이번 주 수요일이라고 보고 특정 시점에서 시작해서 특정 시점까지의 시간의 흐름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은 세미나가 있다고 할 때 세미나가 뭐 5시에 시작해서 8시에 끝났다고 칩시다. 5시에서 8시까지 사이에 시간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을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애들이 표현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순수하게 시간의 흐름이 있을 수가 있어서 금요일에서 수요일까지는 며칠입니까 여러분? 뭐 금, 토, 일, 월 모르겠어요. 한 5일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5 day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애들은 이제 시간의 양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미나라는 단어는요. 굳이 여러분이 뭐 세미나가 3시간이라서 얘를 갖다가 3 hours 이렇게 나누어서 적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세미나라고만 이야기해도 세미나가 여러분 한순간 벌어지고 끝나진 않겠죠. 우리 3시에 세미나 하자. 3시에 딱 모였는데 3시에 세미나! 이렇게 집에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한참 이야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얘는 그 단어의 존재만으로도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런 두 가지 종류의 기간의 개념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누게 되면은 요런 명사 하나만 적어도 시간의 개념이 잡히는 애들은요. 앞에 뭐 during이라든가 언제 중에 언제 동안이라든가 throughout이라든가 뭐 어떤 시간 내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해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5 days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양 구체적으로 쓰는 애는 5 days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5일 동안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5 days인데 앞에 during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류가 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기간 전치사도 여러분이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하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했던 기준 전치사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시점이라는 것이 이제 또 하나가 등장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 시점이 역시 Friday, 금요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시점 전치사들은 이 기준을 시작으로 해서 그 기준 이후면은 after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after Friday, Friday 이후 혹은 그 이전일 경우에는 before 이렇게 써서 이 시점보다 이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게 종류에 따라 다 틀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시작해서 이 시점이 과거라는 가정하에 이게 지금이라면 이 시점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온 거 요런 애들은 since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by 같은 애들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잡아놓고 어떤 이 시점 사이에 이때도 좋고 이때도 좋고 이때도 좋고 이 시간 이전에 끝내주기만 하면 되는 애들이 by라는 애가 존재를 한다는 거고요. 그 밖에 이제 거기 보면 until이라는 아이는 특정 과거 언젠지는 알 수 없는 시점에서부터 이 기준점까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연속해서 계속 이때까지 해야 된다면은 여러분이 until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이 기준을 앞뒤로 가지고 노는 애들이 이 시점 전치사들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한 개 물어볼까요? 이 시점에 딱 이 시점에 하는 행동이라면 어떤 애를 쓰겠습니까? 이 시점 전이나 이후나 이 시점 시작해서 혹은 과거에서 이때까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면 어떻게 들어갈까요? 그때 들어가는 게 바로 in, on, at 이라고 하는 it과 at과 on 이런 아이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이 아이들은 시점이 누구냐에 따라서 탄다는 겁니다. 2010년 이렇게 나오면 in이 되는 것이고 7시 at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friday라고 나온다면 on이 나온다. 그래서 딱 그 시점에 벌어지는 건 in, on, at 갈라서 넣지만요. 앞뒤는 이걸 가를 필요는 없어요. 연도, 월, 시간을. 하지만 얘는 의미상 다른 애들이 되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점 전치사들은 같이 등장하는 게 요 기준점이 되는 시점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간은 그 특정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흐름이 있는 것이고 얘는 딱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각각 이제 얘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레슨 4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레슨 4를 보시면은 참 다양한 전치사들이 나옵니다. 전치사는요, 한 가지 전치사가 한 가지 의미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보통 for이 무슨 뜻이게? 이러면은 대부분들 뭐뭐를 위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당장에만 봐도 for 다음에 5 days가 나오면은 5일 동안이라는 말이 돼서 뜻이 확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전치사는 하나당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게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에는요, 전치사 대신에 다른 말이 있는데, 접미어라는 게 존재합니다. 는데요 라는 말이 접미어라고 칩시다, 여러분. 동사에 는데요를 붙이면요, 우리나라 말에도 뜻이 되게 다양하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첫째는 내가 밥을 먹는데요.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하면서 동사에다가 이야기를 이어주는 동사의 and 이런 것이 있다거나 는데요 라는 거는 complain, 불평, 불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옛날에 한번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 친구에게 한국어를 한번 조금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요. 는데요에 뭐 4가지 용법 이런 게 존재한대요. 그래서 뭐냐고 읽어보니까 1번은 동사와 and, 2번은 complain 이렇게 나오고 3번은 answer 뭐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근데 는데요도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불평불만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 왜 숙제 안 했어? 이러는데 듣는 사람이 숙제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불평불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사장님이 자네 이리 와봐. 예, 왔는데요. 이런 거는 대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등등 한 가지 는데요가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쓰듯이 전치사도 한 가지 전치사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봅시다. A, for. 얘는 목적, 용도, 기간, 이유, 대상, 가치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목적, 용도에서 막 목용, 기이, 대가 이렇게 하면서 외우지 마시고 각각의 예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쓰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에 보면은 about, 무엇에 관한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about은 여러분이 동의어를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주제, 뭐뭐에 대해라고 할 때 오른쪽에 동의어들 쭉 등장하고 있는 애들 있죠. 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조금 제가 다르게 해드리면요. about도 3가지 종류의 동의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는 regarding 이런 아이들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concerning, 제가 다 적진 않을게요. concerning, 그 다음에 with regard to 이런 아이들도 존재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as to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on이라는 애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over이라는 애도 존재하고 있네요. 요거는요, 여러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려면 이렇게 3가지로 나누고 있는 게 좋겠고, 좌측에 있는 regarding, concerning 이런 애들은 대체로 보면은 의사소통에 관련된 애가 앞에 나올 때, 즉 의사소통이란 메모가 나온다거나, 뭐 편지가 있다거나, 혹은 질문을 했다거나, 대화를 했다거나, 인터뷰를 했다거나 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게 되면은 regarding, concerning 이런 아이들을 이제 존재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on은 또 언제 쓸 수가 있느냐? 시점, 장소 이런 데도 쓸 수가 있지만요. on도 about의 의미를 가질 때는 구체적 대상 있죠. 구체적 대상, 전문 주제 같은 거 이런 아이들이 나오면은 on이 나오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따라 나오는 형태가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좀 뭔가 전문적인 거 한 가지를 발표하는 거죠. 그 다음에 information이라든가 혹은 세미나라든가 뭐 훈련 같은 거 여러분 트레이닝이라든가 하는 식의 뭔가 한 자리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특정 한 가지 주제로 전문적으로 하는 거 있죠. 혹은 디스커션, 토론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 주제를 얘기할 때는 o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라는 부분과는 좀 다르죠. 그죠? 조금은 틀립니다. over 같은 애들은 대체로 좀 안 좋은 상황에 쓰는 건데요. 앞에 따라 나올 수 있는 표현으로는 논쟁이라든가 디베이트라든가 디스퓨트라든가 뭐 concern, 염려라든가 혹은 논란, controversy 같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라면은 무엇을 둘러싼 논쟁, 무엇을 둘러싼 논란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또 over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다들 의미가 about이라는 겁니다. about은요 3가지 상황에 다 쓸 수가 있지만 이렇게 regarding, on, over 이런 아이들은 조금씩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계시면은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 with도 거기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요. 이제 within도 굉장히 많은데 within이라는 아이는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within은요 어떠한 범위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거리가 되었던 사람의 능력이 되었던 공간적 개념이 되었건 그 공간을 넘어서지 않고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면은 within이라는 애를 대체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버젯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버젯은 예산인데요. 예산도 어떤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은 모르겠어요. 한 40억이다. 그러면 40억이라는 게 이만큼의 범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덩어리 돈이. 그 돈을 넘어서지 않고 우리 예산 내에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within our budget, 우리의 예산 내에서 일을 처리하자라고 돼서 이 범위를 넘지 말자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within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아이인데 보시다시피 거리에도 나올 수가 있고 장소, 공간, 혹은 조직체, 회사, 그죠? 부서 이런 거, 그다음에 한계나 규칙,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버젯이라든가 이런 거에 다 쓸 수가 있는 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우리 레슨 4의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웜업 테스트의 4번 한번 볼까요?
자, 4번에는요, A에 as4이라는 애가 나오고, B에는 within이 나왔습니다. 좀 전에 우리 within을 이야기했죠. as4 같은 경우에는 주제 제시에 쓰는 편이고요. 무엇에 관해 말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봅시다. Among all the sales department, 모든 영업 부서, 밑줄 나오고, our company가 나왔죠. 어떤 관계가 됩니까? our company라는 거대한 공간 안에, 그 다음에 이 공간 내부에 그죠. 내부의 세일즈 디파트먼트 맞죠. 영업 부서가 이 회사 내에 있지 않습니까? 특정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의 부서이기 때문에 within이 들어가면은 우리 회사 내에 있는 모든 부서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실전 토익 테스트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줄 뒤에 보면은 거리 개념이 나와 있으니까요. A, B, C 중에서 within 이 거리 내에 7개의 호텔이 있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자, 103번 보시면은 between, regarding, on to next가 있는데 밑줄 앞에 question이 뭡니까? 의사소통에 관한 아이죠. 밑줄 뒤에는 presentation, presentation에 관한 질문이라고 해서 regarding이라는 전치사가 답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between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between은 뭐뭐 사이이기 때문에 뒤에 한 개만 나오면 얘기가 될 수가 없죠. 복수명사가 나와서 둘 사이가 되든지 명사와 또 다른 명사가 나와서 명사와 명사 사이 이런 식으로 등장해야 등장할 수 있으니까 뒤에 프레젠테이션이 단수라는 것만 봐도 between은 버릴 수가 있겠네요. on to는 뭡니까? on to. on to는요 되게 재미있는 전치사인데요. on이라는 전치사와 to라는 전치사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 그런 전치사가 됩니다. 시험에서는 답이 잘 안 되는 편이긴 한데요. to라는 아이가 뒤에 장소를 달고 나올 경우 이 to는 이쪽으로의 이동을 나타내게 되죠. 이쪽 방향으로. 반면에 on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표면에 접촉된 상태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on to가 뒤에 장소 명사를 단다면 장소를 기준으로 하나의 사물이 A라는 사물이 바닥에 있다가 이동하여 이 위로 올라갔다. 이런 의미가 될 때는 on to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문제는 이상하게 토익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던데요. 하지만 on to가 등장 자체는 엄청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뒤에 있는 next는 얘네가 형용사니까요. 여기에 등장하지는 않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단원 레슨 5로 한번 가서 또 몇 개의 전치사를 보도록 할게요. 전치사가 워낙 뜻이 많다 보니까 이 우리 짧은 동영상 강의에서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나중에 저희 학원 유스타 잉글리시에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뭐 밥 먹고 있든지 하면요. 저를 붙들고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 것이 항상 아쉬운데요. 어쩔 수 없죠. 뭐 나중에 학원 앞에 카페라든가 이런 데서 마주치면 질문하십니다. 아니면 학원 앞에 들어서 복도에서요. 유병주야! 이래 부르면요. 제가 왜요? 이렇게 하면서 내려갈 테니까 그때 질문하시고 자, 레슨 5입니다. of, by, under 이런 애들이 있어요. of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리기에 시간이 충분치 못한데요. 일단 이렇게 쭉 좀 읽어보세요. of는요. 쭉 읽어보시고 굉장히 다양한 예문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by라는 아이도 역시 굉장히 다양한 애가 있죠. 그죠? by도 일단 읽어보시고 under 얘도 굉장히 다양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니까 문제 보면서 그냥 정리를 해드릴게요. 실전 테스트 1번 한번 봅시다. by, of, for, with가 있어요. 뭐 by만 간단하게 대표적인 것만 얘기해보면요. 여러분 by는 수동태 뒤에 나오고 by가 나오고 어떤 명사가 나오는데 내용상 이 명사는 앞에 있는 수동태 행위의 주체가 될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문장이 능동으로 나오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돼서 주어가 행동의 주체가 되는데요.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어가 주어로 가고 동사는 BPP가 되며 행동을 했던 주체는 끝에 가서 by 주어 이렇게 붙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행동의 주체는 by 뒤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1번 보시면요. 밑줄 앞에 be provided 공급되어진다인데 뒤에 marketing director가 공급하는 주체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행위의 주체라서 by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행위의 주체 by는요. 수동태에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행동 명사를 나타낼 때도 by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request라고 하는 명사가 나온다면은 request는 동사 명사 다 되는데 요청이라는 명사가 될 수 있잖아요. request by 예를 들어 뒤에 뭐 tenants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세입자들에 의한 요청 이런 식으로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구의 역할로 나와도 행동명사 행위의 주체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밖에도 by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단 앞에 by라는 게 우리 있는데 다시 우리 레슨 5로 한번 가서 볼까요?
자, 레슨 5B의 by, 행위, 시간의 완료는 이건 우리 시간 개념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행위의 주제 좀 전에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수단 방법이라는 애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얘도 좀 시험에는 자주 나오는 애니까 자주 나오는 애들만 몇 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수단이란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일반 명사로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어떻게 갔니? by 버스 타고. 이것도 수단이죠. 그죠? 수단에 by 나올 때는요. 주의할 거는 뒤에 명사가 관사를 달지 않은 형태로 나온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달리 말해 by the bus라든가 by a bus라든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냥 버스라는 개념 자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명사일지라도 불가산처럼 사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두 번째 수단은요. 행동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by ing 하면은 ing 함으로써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얘도 시험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애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조금 간단하게 한번 봤고요. 자, 다시 실전 테스트의 4번 한번 보시게 되면은 about, by, to가 또 있죠. 그죠? 한번 보세요. 실전 테스트 4번. hiring new designers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디자이너들을 고용하는데 ing 나왔죠. 문장 맨 앞에 by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내용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뭐 일을 잘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뒤에 따라 나오고 있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수단의 by는 두 가지가 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레슨 6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레슨 6에 가면은 from, to, without, because of 자, 얘네들도 일단 적혀 있는 대로 많이 적혀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되긴 되겠는데 이 중에 우리 to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봅시다. to라는 아이는요 시험에 굉장히 등장을 자주 하는데 만약에 to가 뒤에 사람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장소가 나온다면은 이 to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은 이 장소로 혹은 이 사람에게 어떤 이동이 발생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to가 뒤에 사람이나 장소가 나올 때는 대체로 앞에 이동의 내용이 나오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 주어가 있는데 move to 대구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무슨 말입니까? 대구로 이사 간다가 되는 거죠. 주어는 대구로 이사 간다라고 한다면은 move가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자동사죠. 자동사 앞에 주어가 있고 to 다음에 장소가 있으면은 이 자동사가 이쪽으로 이동해가는 어감을 대체로 가지게 되는 게 to입니다. 반면에요, I will 내가 보낸다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send 보내는데요. 편지를 보내요. 누구에게 보내냐면은 to 누구에게 보낼까요? 뭐 내가 사랑하는 그녀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명사로 한번 적어봅시다. 그런 존재가 있다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얘는 send가 있고 얘는 타동사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있으면 대체로 타동사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어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to와 장소, 사람 이런 거는 이동의 도착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 개념이 되는 게 뭡니까? from이죠. 어디에서부터 떠났다라는 개념이 돼서 from과 to 이렇게 아시고 있으면 되겠고 그 밖에도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A의 from의 마지막 금지 차이 얘네들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애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prevent가 막다인데요. prevent A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from 동사의 ing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행동으로부터 막는다. 그 말 뜻은 얘가 이렇게 하지 못하게 만든다. 얘는 금지의 어감을 가지고 있다. 하지 않는 행동에다가 쓰는 것이 또 from이라는 애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핵심만 몇 개만 찍어드리고 일단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웜업의 1번을 한번 보세요. 1번 보시면요. out과 from이 있습니다. 밑줄 앞에는 메시지가 있죠. 메시지 뒤에는 research group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research group과 메시지의 관계는 어떤 관계 있겠습니까? research group에서부터 나온 메시지라고 볼 수 있으니까 from이 들어가야 되겠죠. forward라는 단어는 이거 아닙니까? forward 전달하다인데 forward A to B 아니에요. A를 B에게 전달하다. 왜 답이 to가 아닙니까? 자, 문장 맨 끝에 to 따로 있죠. 그죠? 그래서 forward A to B가 되긴 되는데 얘는 이런 구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A를 즉 메시지를 to 미스터 누구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from은 어떤 개념으로 나온 겁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고 있는 거죠. 명사로부터 나온 메시지를 그래서 message from the research group 전체 인도쿄까지가 목적어고요. to 다음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줄 앞에 be sent 보내어진다 이동이 발생하고요. 뒤에 사람이 나왔어요. to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101번은요. 보시다시피 밑줄 앞에 report가 실전 테스트 1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요. 실전 토익 테스트 1번을 보시면요. 밑줄 앞에 report가 뭡니까? 명사가 나와 있어요. 밑줄 다음에 동사 ing가 나와 있죠. 명사와 얘는 동명사 개념이 되는데요. 명사의 전치사가 자주 등장할 수 있다. 그죠? A, without 전치사고요. B, afterwards 뭡니까? 접속사 단원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얘는 접속 부사 아닙니까? 부사고요. C, then 부사죠. D, besides 얘는 전치사와 접속 부사 두 개가 되는 데인데
전치사로 쓰면은 명사뿐만 아니라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reports를 갖다가 finish 앞에 보면 끝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spending much time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냄으로써 끝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수단이 아니고요. without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뭐뭐 하지 않고라는 말이 있죠. without ing는 ing 하지 않고니까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고도 끝낼 수가 있었다. 이렇게 등장하면 되겠네요. besides가 들어가면은 앞뒤가 추가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요. 같은 개념 두 개.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 것도. 그래서 같은 종류가 추가되는 개념이 되는데 얘는 추가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전치사 의미를 여러분이 많이 아시면 되는데요. 토익에는요, 어느 정도 전치사와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눈에 좀 많이 익히다 보면요, 뭐 without ing 이런 애들 금방금방 눈으로 여러분이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연습 문제를 여러분이 많이 풀어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레슨 또 7로 한번 가봅시다. 이게 동영상 강좌가 한 1시간 반 정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 자, 레슨 7에요. 장소, 위치, 방향, 전치사. 이런 아이들도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여러분이 구분할 거는 두 가지로 좀 저는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C, 장소, 위치에 다양한 전치사가 나오는데 throughout부터 해서 뭐 along 같은 애들, 그 다음에 맨 아래 나오는 towards라든가 through 같은 애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겁니다. 얘네들이 한국말로 어떤 뜻이다라는 걸 생각해도 좋지만 위에 있는 아이들, 밑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 틀린 것은 밑에 있는 아이들은 toward는 어느 쪽을 향해서, through는 어디를 통과해서 라는 말이기 때문에 향해서 통과해서 우리 집은 서울을 통과해서 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얘네들은 어떤 이동이 발생할 때 쓰는 게 애들이 toward나 through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위 아이들은 이동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B에 그 밖에 빈출 전치사라는 거는 특이하게 생긴 전치사들입니다. 여러 단어, 두 단어라든가 뭐 이런 애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같이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연습 문제 또 한번 보면은 우리 실전 토익 테스트에 1번 한번 볼까요? 1번 보시게 되면은 밑줄 뒤에 the country라는 명사가 보이고 A에는 opposite, 얘는요 건너편에 이런 말이 됩니다. 맞은편에 except는요 뭔가는 제외하고 이런 말인데 except는 이런 개념이 됩니다. 동그라미가 하나 나오고 즉 얘가 명사로 나왔다고 칩시다. except가 나온다면은 except 뒤에 나올 수 있는 명사는 작은 동그라미로서 앞에 있는 동그라미에 일부러 포함될 수 있는 애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 앞에 있는 것이 뭐 잘생긴 사람들이라는 명사가 나온다면은 except 뒤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잘생긴 사람 중에 누구는 빼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감히 싸가지 없게 제 이름을 집어넣는다면은 나는 좋아합니다. 잘생긴 남자들을 좋아합니다. except 병조라고 하면은 병조는 빼고 잘생긴 남자들. 하지만 병조는 여전히 잘생긴 사람들에 포함되는 범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큰 덩어리, 뒤에는 그 중에 일부 제외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내용상 포함될 수 있는 명사가 나오는 게 except다. country가 앞에 있는 뭐 news에 포함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except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into는요, onto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전치사가 붙었는데 내부와 이동이 발생해요. onto는 위로 이동이지만 into는 내부로의 이동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 밖에 상태가 바뀌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into, 어른으로 이렇게 상태가 바뀔 때 쓰는 게 into인데요. 그런 어감이 나올 때 생각하시고 throughout은 저녁에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장소 전치사로서 여러분 throughout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into가 만약에 장소랑 쓰려면요 당연히 to 때문에 이동이 발생을 해야지 이야기가 말이 되는데 얘는 지금 이 나라 안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into가 들어갈 일은 없을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헷갈리기 쉬운 전치사라는 우리 레슨 8로 한번 가보면 잠깐만요. 우리 미안한데 우리 레슨 7에 문제 하나만 더 봅시다. 실전 토익 테스트 5번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밑줄 뒤에 the end of this week이 나왔는데 얘는 시점이죠. 그죠? 맞습니까? 이번 주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점인데 A toward라는 애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얘가 정답이 되는 문제네요. 갑자기 눈에 띄어서 얘기합니다. toward는요, 첫째는 장소를 나타내게 될 경우에 얘가 그쪽 방향으로의 이동을 나타내는 게 toward다라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점과 쓰게 되면요. toward는 어떤 어감을 가지게 되느냐면은 그 시점 무렵에, 그 시점 즈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toward는 장소뿐만 아니라 시점에도 쓸 수가 있다는 거 한 가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toward는요. 뒤에 목표 개념이 나오면은 그 목적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하여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toward도 제법 다양한 용도가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우리 교재
투월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앞에 내용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B에 있는 regarding은 왜 답이 아닙니까? 앞에 나온 내용의 주제, 내용을 나타내는 게 regarding이었죠. against는 어떤 적대적 어감을 가지고 있고요. above는 기준치 이상, 기준치 이하 이런 말을 나타내게 됩니다. 다른 말로 다시 한번 조금만 정리를 해드리면은 above나 below 같은 애들은 뒤에 중간점으로 나타낼 수 있는 애가 나오고요. 그거 이상, 그거 이하가 존재해야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한 단어만 적어보자면은 average가 뭡니까? 평균이죠. 그래서 평균은 이상도 있고 이하도 있잖아요. 그래서 above average, below average 하면은 평균 이상, 평균 이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시점과 쓸 수 있는 애는 toward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레슨 8로 한번 가볼게요. 헷갈리기 쉬운 전치사 for과 during, 이건 아까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초반부에. 혹시 조신 분들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B, until과 by. 요거 정도만 한번 말씀을 드려봅시다. until과 by는 뭐가 다른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I have to sleep. 나는 DB 자야 됩니다. 뒤에 시점이 나왔어요. 사전에 보시게 되면은 until과 by는요. 오늘 좀 색깔 분필이 눈에 좀 띄고요. 오늘 마음이 되게 컬러를 쓰고 싶은 느낌입니다. 자, until과 by가 있다면은 여러분이 그냥 사전을 보고 사전적 의미로 따지게 되면은 언제까지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영어에서는 요거 두 개가 전혀 다른 뜻이거든요. until은요, 언제까지 계속 이런 말이고 by는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라고 해서 마감 시점을 나타내는 게 by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봅시다. 지금 7시 둘 다 until by는 시점 전치사 즉 기준 전치사에 등장하는 애죠. 그러면 7시까지 잠을 잔다. 7시까지 잠을 잔다인데 앞에 행동을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잠을 갖다가 잡니다. 잠을요, 이 시점을 마감 시점으로 하여 아침 7시 이전까지 잠자는 행동을 탁 이렇게 한번 행해줘야 되는 겁니까? 계속 자기 시작해서 7시까지 계속 자야 됩니까? 7시까지 계속 자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는 until이 들어가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until과 by는요. until이 나오기 위해서는 앞에 계속 할 수 있는 동작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계속 할 수 있는 행동이 나온다. 하지만 by는요. 한번 하고 끝을 내주면 되는 아이가 by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달리 말해 by는 어떤 애가 들어가면은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예만 한번 들어볼까요? by는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학부모가 되었다고 치고 우리 자식에게 잔소리를 하고 있다고 쳐봅시다. 너는 반드시 집에 와야 돼. by 11시, 밤 11시까지는 너 집에 와야 돼. 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얘는 아까 잠자는 것과는 달리요. 아무리 늦어도 11시까지는 집에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이 until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밤 11시까지 계속해서 돌아와라. 3시간째. 그러면 자식이 집 앞에 다가와서 8시에서 밤 11시까지 계속해서 집에 돌아오고 있어야 되는 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밤 11시까지 막 엄마 나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돌아갑니다. 계속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until은 계속 할 수 있는 동작, 그 다음 by는 한 번 하면 끝나는 거, 집에 들어오는 거 딱 들어오면 끝나죠. 이렇게 구분 지으시고 보시게 되면은 by랑 쓰는 아이는 happen 발생한다, arrive 도착한다, 뭐 complete 완성시킨다, finish 끝낸다. 한 번씩만 딱딱딱 끝내면 되는 거인 반면에 until과 쓰는 동사들 보세요. remain 남아있다, 계속. like 계속 좋아한다, stay 머무른다, continue 계속된다, sleep 계속된다. 그래서 3시간, 4시간 맨날 며칠 계속할 수 있는 동작들이 by와 쓰게 된다. 그래서 이런 어감으로 지속이냐 행위를 끝내주면 되는 것이냐 구분 지으시면 되겠네요. 자, 나머지는 조금 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주의할 아이들 몇 개가 등장하는데요. 얘네들이 왜 주의가 되는 거냐면은 한국말로 의미가 좀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영어와 한국말은요 100% 일치하는 단어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쓰는지를 봐야 되겠고 우리 교재에 있는 예문들을 많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면은 연습 문제를 조금 볼게요. 우리 웜업 테스트에 2번 한번 보세요. 3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웜업 테스트에 3번을 보시면 A에는 until이 있고 B에는 within이 보입니다. 자, 일단 전치사니까 목적어를 보시는데 시간 개념이 나왔죠. 3 business days라고 나왔어요. 얘는 뭡니까? 기간 명사죠. 그죠? 시간의 양입니다. until은요, 시점과 쓰는 애라 그랬고요. within은 시간의 양과 쓰면은 이 시간 이내에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애가 되겠는데요. 답은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within이 되는 거죠. 자, 8번 보시면 뒤에 on hour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아까처럼 3 hours 이렇게 나온 건 아니지만요.
on hour이 뭡니까? on이 on이라는 의미잖아요. 이것도 시간의 양으로 봐야 되겠죠. 역시 within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sometime은 전치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밑줄 앞에는 arrive 자동사고요. 밑줄 뒤에 명사, 자동사 뒤에 부사 구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전치사가 필요하죠. within. 자, 104번 보시게 되면은 자, 104번이 아니라 실전 테스트의 4번 한번 봅시다. 실전 테스트의 4번 보시게 되면은 such as라는 아이가 등장하는데 such as는요, 앞에 나오는 또 어떤 명사가 하나 있게 마련이고, 뒤에는 좀 작은 명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such as는 무엇과 같은 이런 말이죠. 얘가 답이 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명사가 역시 앞에 있는 명사 속에 포함될 수 있는 애가 나와야 되겠죠. 역시 잘생긴 남자들, such as, 누구와 같은, 그리고, 감히 다시 제 이름을 적겠습니다. 병조와 같은, 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저 정도면 뭐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레슨 9로 한번 그러면 가봅시다. 레슨 9에 가보시면요, 전치사의 활용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치사의 활용이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치사는 각각의 의미도 알고 계셔야 되지만 짝이 되는 애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짝이 되는 애들을 같이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동사와 함께 쓰는 전치사, 이런 애들을 기억하시라는 거고, 그게 이제 C죠, 그죠? 자동사, account for, 뭐, adapt to, 이렇게 나오죠. 얘네들은 set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고요. A는 명사와의 set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생김새가 전치사 하나에, 또 명사 하나에, 또 전치사 하나, 요렇게 써서 하나의 전치사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왜 전치사, 명사, 전치사 이렇게 길게 적어서 전치사가 될 수 있냐면은, 얘 다음에 전치사 목적어가 하나 더 나온다고 쳤을 때 콤마를 찍고 우리 주어동사 목적어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문장 수식에 부사 구를 만든다고 보면은 문장 속에서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빼고 이야기를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전치사 더하기 명사를 딱 묶어 봅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앞에 전치사 하나에 명사 하나 딱 남게 되죠. 그러면 요렇게 날아가고 요렇게 날아가고 두 개의 전치사 구가 붙어 있으니까 콤마 나올 수가 있고 이런 구조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치사, 명사, 전치사까지 적어도 하나의 전치사처럼 취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 다 외워야 됩니다. 얘네들은요, 귀찮지만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에도 형용사와 전치사가 짝이 된다거나 요런 아이들 쭉 세트로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우리 전치사 강의를 마치고요. 전치사는 참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물론 다른 강의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하고 싶은 말을 참 다 할 수가 없다는 게 너무나 아쉽긴 한데요. 우리 유스타 잉글리시에 찾아오셔가지고요, 제 이름을 크게 3번 외치시면은 제가 미친듯이 달려가서 여러분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전치사 우리 강의 마치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